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산동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김연우라고 합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꿈의 대학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께 여쭤볼 게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로 수의학과에 진학하신 이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양대학교 교양대학의 함희진 교수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생물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과학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미생물과 관련된 여러 학과를 찾아보다가 미생물학과, 당시에 미생물학과도 있었지만 미생물학을 공부하는 의학 계열이나 수의학 계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의학과를 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학적인 지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수의학과 졸업하신 후에 하신 직업은 무엇인가요? 수의학과 졸업한 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품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약품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동물약품회사에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보건 관련 이제 연구원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직으로 서울시에서 25년 정도를 근무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응시해가지고 안양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수의학과 졸업 이후에 지금 수의학과 아닌 다른 과 교수가 되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처럼 수의학과 말고 다른 과 교수가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수의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모든 동물에 관한 의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초의학도 배우고 예방의학도 배우고 임상의학도 배우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이런 데는 이제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배울 때 또 의화학이나 또 조직학 같은 걸 배울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비교 해부학이라든지 비교 조직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에 기초 분야나 예방의학 분야에는 수의사 출신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수의과대학 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나 의화학 교수나 조직학 교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방의학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도 마찬가지로 해부학 교수나 의화학 교수나 조직학 교수 또 예방의학 교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에 이제 애완동물학과라고 있어요. 애완동물학과나 반려동물학과 또 생명공학 계열의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에도 진출해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명과학 계열의 학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생명과학 계열이나 뭐 생물 관련 학과 이런 학과에도 이제 수의사 출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수의학과 졸업 후에 수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교수도 많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대학교에 교양대학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제 교양대학 소속 교수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1학기 꿈의 대학에서 복제동물 연구소 가셨던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제가 복제동물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요. 혹시 복제동물 관련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복제동물 관련 일은 현재 이제 복제동물이 크게 보면 이제 생명공학 계열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명공학 파트에 이제 세 가지로 특별히 나눌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복제동물, 생명복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복제동물은 크게 말하면 이제 생명복제 분야인데, 생명복제 분야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생명과학 계열, 생명공학 계열의 중추적인 산업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동물 연구소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이고, 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동물 복제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복제에 관한 관심이 있으면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애완동물학과라든지 또는 반려동물 관련학과 또 수의학과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시고, 또 꼭 그런 학과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관련 학과라든지 또 생명공학 계열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복제동물 연구소에 취업을 하시면 관련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수의사가 되신다 그러면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진학하셨으면 공부를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고등학생들에게 주실 만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예요. 네. 이제 학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시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히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고 이제 독서실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냥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과하게 하면 나중에 3학년 2학기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도 1학기 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3년 동안 계획을 잡고, 또 3학년이 되면 3학년 때도 또 이제 매달 분기별로 계획을 잡고, 또 분기별로 계획을 잡은 그 매달 또 계획을 따로따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밀하게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능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저는 택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능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하루에 한 8시간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6시간 잤어요. 그래서 그 잠을 충분히 자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일주일 동안 이제 독서실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일부러 이제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거를 시점을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을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에서 어느 한 시점, 1시간,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쉴 수 있는, 노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데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비법이라고 그러면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을 잘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갈 때 한번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를 방법을 이제 터득했는데, 그거는 암기 과목은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인 줄기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 그 얼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수의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럼 수의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최근에는 수의학과가 6년제가 된 데다가 또 수의학과가 의과대학 못지않게 이제 진학 그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수의학과에 최근에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윗 학번에 한 명 계셨고 제 아래 학번에 두 명이 계셨는데 지금은 수의학과에 가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학생들이 이제 수의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임상수의사를 많이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생동물 수의사 같은 것도 많이 꿈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특별히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수의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굉장히 더 그, 매력이 있는 이런 학문이고요. 아주 학문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분야도 아주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래서 꿈을 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으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해보고 해서 꿈이 혹시 늦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수의학과에 재학하셨을 때 생각하신 수의학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수의학과의 장점은 학문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어떤 그 학문 중에 한 과목이라도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못 듣겠다, 재미없다 이런 과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수의학과 관련된 진출하는 선배님들이 진출한 분야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을 찾아가고 그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선배님들이 계신 연구소라든지 또는 서울우유 회사라든지 또는 뭐 파스테르 우유 회사 또는 약품 회사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의과학연구소 같은데 이런 데를 방문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전이 됐고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은 수의학과의 장점은 먼저 수의학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다음에 단점은 제가 다닐 때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제 남자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어떤 단점은 없어졌죠. 최근에는 그 수의학과 졸업한 분들 중에 연구소로 가는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그 제약회사 있잖아요. 제약회사의 약품 개발하는 부서 또는 백신 개발하는 부서에 수의사들이 많이 진출돼 있어서 그런 데가 조금 그런 데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수의학과의 단점은 좀 홍보가 안 돼 있다. 사람들이 수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낮아요. 대학교 그 성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분야가 임상 수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수의사들에 비해서 또 독일에 있는 수의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졸업생들이 미국이나 이런 이제 호주 같은 데로 많이 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의사들에 대한 대우 그런 것들이 좀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수의학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되셨나요? 네, 또 다 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할 건 없어요?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실 때 네네. 수학에 졸업하신 분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수의학과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주로 어떤 분야로 나가시는지 음,
이제 최근에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미국 수의과 대학에 미국에 있는 수의학과 대학과 견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미국에 가면 이제 외국인을 위한 수의사 시험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장벽이 낮아졌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 수의사로 갈 경우에 임상 수의사로 많이 가요. 소독물 임상 수의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동기 같은 경우에도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저희 동기가 4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때 53명이 지금은 이제 40명인데 그때 졸업 정원제라고 해서 53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53명 중에 40명이 아니고 53명이네요. 53명 중에 2명이 미국의 임상수의사로 갔고 또 이제 한 명은 미국에 있는 교수로 이렇게 갔었고요. 또 이제 그렇게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선배나 후배들 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임상수의사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지금 제 답변을 들을 때 아니 한 명, 2명 갔는데 뭐 많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졸업 후에 한 명씩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하고 미국의 공통적으로 동물병원의 그 임상 진단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임상수의사로 많이 가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저희 동기는 그렇지만은 꽤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의과대학 교수로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 꿈의대학에 참여했던 동산고등학교 김현우 학생과의 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